황운하 울산청장이 말입니다. 이번에 민주당 울산시장 후보로 나오는 송철호 변호사를 2번 만난 사실은 알고 있죠? 예, 보고 받았습니다. 작년에 9월 달에 한번 만나고 12월 달에 한번 만나고 그 다음 달에 송철호 후보가 출마 선언을 해요. 그리고 3월 달에 울산시장실을 압수수색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건 관계자를 2번씩이나 만난 것 자체 괜찮습니까? 그거는 그 이전에 만났다는 건 뭐 의원님께서 아시고 계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전에 사건이 불거지기 이전에 만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만나고 나서 바로 사건이 시작이 되니까 더 이상한 거죠. 뭐 네? 오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왜 만났냐고 하니까 당사자는 인권 변호사로 유명한 분이라서 경찰 인권 자문을 받기 위해서 만났습니다. 송철호 변호사가 우리 문재인 대통령하고 30년 직이라는 건 알고 있죠? 저는 몰랐습니다. 그것도 몰라요? 예, 요번에 알았습니다. 황운하 씨는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울산에서 뭐 바보 송철호란 말이 옛날 바보 노무현처럼 그 여러 번 선거를 떨어진 분들 이제 만나가지고 이번엔 한번 해볼만 하다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그렇게 관련자를 직접 만나고 나서 바로 수사에 착수를 하고 이제 와서는 뭐 그냥 오물쩍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거 보세요. 2007년에 그때 이택순 경찰청장 있었죠? 예. 예? 예. 한화그룹의 이승현 회장이 그 아들이 싸우는 데 가서 몽둥이 들고 와서 무슨 보복 폭행을 했다던가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사건을 경찰이 수사하면서 이택순 청장이 한화그룹 관계자와 만났다고 해가지고 이 바로 황운하 씨가 그때 청장을 물러나라고 사퇴 요구를 한 적이 있어요. 기억합니까?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기억나죠? 예. 그걸로 징계까지 받았어요. 경찰청장은 사건 관계자하고 만난다고 물러나라고 퇴진 요구했던 사람이 자기는 사건 관계자 2번씩 만나고 다녀도 괜찮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좀 전제가 잘못됐다고 보는 게요. 확인해 보면 알겠습니다만 이거는 그 이전에 만났고 송철호 변호사 외에 다른 사람들 그게 더 이상하다는 거예요. 예, 바로 예. 지금 바로 연이어서 이루어지니까 더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서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면은 선거법 위반이 됩니다. 우리 당에서도 이거 지금 고발 지금 준비 중에 있다고 하고요. 14만 경찰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바로 이런 정치경찰 황운하 같은 분이에요. 윤석열만 문제가 아니라 황운하도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금태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울산의 검사로서 근무하면서 특수부 검사로서 이 수사를 해본 적이 있어서요. 사실은 이런 일에 대해서, 그 현실을 잘 아는데, 아까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엔 오해의 소지가 별로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경찰청에서 수사첩보가 내려갔지만, 수사첩보라는 것은 뭐 익명의 투서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개가 오면은 그냥 그 현지로 내려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경찰청장이 울산청으로 뭐 울산시장에 대한 첩보가 내려간다 해서 그걸 미리 보고 있지는 않죠. 예. 예, 수많은 첩보 중에 하나일 뿐이죠. 예, 예. 그리고 이 사건이 어쨌거나 수사 중에 만약에 관련자들을 만나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만났으면 모르지만 지금 경찰에서 파악하기로는 이 사건 수사에 착수하기 전에 뭐 송철호 변호사가 됐건 누가 됐건 만났고 또 황운하 청장이 김기현 시장도 예, 만났죠. 여러 사람들을 지역 인사들을 만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도 검찰의 울산지검에 근무를 하면서 그 당시에 아직 정치에 뛰어들지 않았던 김기현 시장님이 변호사일 때 만나서 지역사정도 듣고 또 법률적인 문제도 의논했던 생각이 납니다. 그 당시에 송철호 변호사도 만났어요.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분들을 만나지 않으면 지역 상황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사건이 수사 중에 있지 않을 때 만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비판이 나왔는데 막말에 대해서는 뭐 존경하는 박지원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그냥 넘어가겠는데 최근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 특정 사건을 거론하면서 수사권 조정에 대한 방침을 바꿔야겠다. 이런 식의 발언이 야당에서 나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뭐 언론에서도 많이 다뤄진 것 같이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수사권 조정이 무슨 뭐 어떤 그런 흥정의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오해 소지가 있다는 것은 경찰청에서 첩보를 내려보내서 오해 소지가 있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 한국당에서 주장하는 왜 하필이면은 공청 발표일에 압수수색을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그것도 그날 네. 영장이 나온 날이기 때문에 네, 집행을 한 그렇습니다. 거죠. 그건 예, 수사의 예. 그 ABC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수사권 조정을 하는 것 자체가 그 취지가 수사의 정치적인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특정 사건 수사 결과를 놓고 수사권 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요즘 수사권 조정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 지나치게 수사 지휘권의 그 강조점이 놓이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기본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 대통령님께서도 선거 때 그런 공약을 하셨고요.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돼야 된다는 원칙에 대해서 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본적으로 의원님 생각과 같습니다. 뭐 프랑스나 영국처럼 수사 기소가 완전히 분리돼가 그런 체제로 간다고 그러면 수사 지휘권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박범계 의원입니다. 저에게 이렇게 울산시장과 울산시장의 측근, 형제에 관련된 비리 의혹들이 이렇게 문서로서 제보가 됐어요. 예. 자, 울산지방경찰청장 황운하 청장에 관한 존경하는 정가빈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 사안이야말로 검경 수사권 조정, 경찰이 표현하는 수사구조 개혁에 저는 굉장히 중요한 모델 케이스가 될 거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말 그대로 경찰은 수사구조 개혁을 요구할 자격도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자, 지방청장입니다. 근데 여러 가지 지금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청장의 의지와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의 실무 라인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방청의 최종 수사 실무 책임자는 누굽니까? 실무 책임자는 수사과장이라고 봅니다. 수사과장이죠. 예. 그러면 지방청장의 수사 의지와 실무 책임자인 수사과장의 의지가 같아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능력도 같아야 됩니다. 청장이 바뀐다고 그래가지고 종전 청장은 할 생각이 없었는데 현 청장은 할 생각이 있고 현 청장은 할 생각이 있는데 수사과장은 할 생각이 없고 일이 되면 안 돼요. 맞습니다. 맞죠? 예, 예. 자, 만약에 황운하 지방청장이 지금 존경하는 정가빈 의원님처럼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지금 앞으로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수사본부장 체제 만들고 수사지휘관에서 독립성을 보장하겠다는 게 경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황운하 청장은 손을 떼는 게 좋아요. 좋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손을 떼되 이 수사를 검찰이 영장 쉽게 청구 안 해줍니다. 그죠? 그건 뭐 이제 예, 서너 개의 혐의가 있습니다. 처음에 압수수색 청구했는데 영장 신청했는데 영장 안 받아줬어요. 이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이 되니까 검찰이 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시장의 비서실, 건축가와 같은 과 여러 군데가 압수수색이 다 됐어요. 그럼 범죄에 관한 범죄 사실에 관한 소명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울산청 단위의 수사 역량으로 일선 부서 실무 라인에서 이 수사를 책임을 지는 겁니다. 예. 지방선거도 뭐든 그런 관계없이 있는 결대로 수사를 종결을 하세요. 다만 울산청장은 이런저런 논란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손을 떼는 게 전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그러나 어찌됐든 이 수사의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거꾸로 이런 압력 때문에 지방선거 때문에 수사를 흐지부지한다. 그거야말로 역으로 또 정치적 해결이에요. 예, 법과 원칙에 따라서 공정하게 오해 없도록 수사하겠습니다. 예, 이용주 의원님, 이제 점심시간이 다가오니까 가급적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민주평화당의 이용주 의원입니다. 승장님, 예, 지금 몇몇 사건들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예.
전라남도에 가보면은 이제 당비 대납 사건이라고 보고 예, 가셨죠. 예, 그리고 또 그렇습니다. 광주에서는 또 당원 명부 유출 예, 사건. 예. 근데 그런 사건들 보면은 뭐 통상적으로 선거 때 많이 이뤄왔던 사건들 아닙니까? 예. 그런데 경찰에 이 수사를 지금 경찰들이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조만간 이제 선거 기간도 도래할 것이고 모두 이 사건들이 진상들이 빨리빨리 정리가 돼야지만이 예, 맞습니다. 예. 후보자라든지 대의비 후보자라든지 또 예. 출마 의사 갖고 있는 사람 정리가 될 텐데 예. 그렇지 못하고 있는 데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전남에 있는 당비 대납 사건 이 사건을 보면은 뭐 벌써 언론상에 논란이 제기한 지도 벌써 수개월이 지났는데 경찰이 수사를 하기는 해요. 하긴 하는데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합리성이 없는 당사자들의 의견만 듣고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당비 대납을 했는데 우연히 실수로 송금을 했다. 그 상식적으로 보면은 다른 사람 계좌에 우연히 돈을 보내기가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같은 장소에서 여러 건을 보내기가 어려운 건데 그런 변소를 경찰이 받아들이지는 않았겠으나 그렇다고 한다면 좀 더 빨리 진상을 밝히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 좀 부족함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챙겨봐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이제 광주에서 있는 당원 명부 유출 사건에 대해서는 또 제가 보기로는 경찰이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불편부당하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것도 가급적이면 빨리 조사 결과를 내야 된다. 예. 열심히만 하는데 선거 끝나서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 조속히 예. 결론을 낼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또 하나는 전라북도에 요즘 언론에 해자진 사건 있죠. 봉침 사건이라고. 봉침 사건? 예. 봉침 사건이 있는데 이 관련해서 또 예전에 관련된 수사가 있었는데 수사가 압력이 있어서 제대로 안 됐다는 또 최근 관련된 사람들의 또다시 폭로 이런 게 또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관련해서도 한번 살펴봤으면 한다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한 달 전쯤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경찰에서 지금 경찰개혁위원회라고 만들어진 게 있죠. 예, 예. 그런데 경찰개혁위원회에서 경찰 개혁 분야가 아닌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의견을 한번 제시를 해서 언론에서 질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예, 예. 물론 이제 경찰개혁위원회에서 전혀 엉뚱한 이야기 못할 말을 했다고는 생각진 않아요. 하지만은 경찰개혁위원회가 주어진 업무에 맞게끔 그리고 불필요한 기관 갈등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는 예. 예, 예.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명부 유출 사건이나 이런 것은 신속히 마무리돼서 선거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도 지금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봉침 사건 이것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운하 울산청장이 말입니다. 이번에 민주당 울산시장 후보로 나오는 송철호 변호사를 2번 만난 사실은 알고 있죠? 예, 보고 받았습니다. 작년에 9월달에 한번 만나고 12월달에 한번 만나고 그 다음 달에 송철호 후보가 출마 선언을 해요. 그리고 3월달에 울산시장실을 압수수색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건 관계자를 2번씩이나 만난 것 자체 괜찮습니까? 그거는 그 이전에 만났다는 건 의원님께서 아시고 계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전에 사건이 불거지기 이전에 만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만나고 나서 바로 사건이 시작이 되니까 더 이상한 거죠. 네? 오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왜 만났냐고 하니까 당사자는 인권 변호사로 유명한 분이라서 경찰 인권 자문을 받기 위해서 만났습니다. 송철호 변호사가 우리 문재인 대통령하고 30년 직이라는 건 알고 있죠? 저는 몰랐습니다. 그것도 몰라요? 예, 요번에 알았습니다. 황운하 씨는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겠는데 최근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 특정 사건을 거론하면서 수사권 조정에 대한 방침을 바꿔야겠다. 이런 식의 발언이 야당에서 나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언론에서도 많이 다뤄진 것 같이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수사권 조정이 무슨 어떤 그런 흥정의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오해 소지가 있다는 것은 경찰청에서 첩보를 내려보내서 오해 소지가 있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한국당에서 주장하는 왜 하필이면은 공청 발표일에 압수수색을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그것도 그날 네. 영장이 나온 날이기 때문에 네, 집행을 한 거죠. 그건 예. 수사의 ABC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수사권 조정을 하는 것 자체가 그 취지가 수사의 정치적인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특정 사건 수사 결과를 놓고 수사권 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요즘 수사권 조정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 지나치게 수사 지휘권의 그 강조점이 놓이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기본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이 그 울산에서 뭐 바보 송철호란 말이 옛날 바보 노무현처럼 그 여러 번 선거를 떨어진 분들 이제 만나가지고 이번엔 한번 해볼만 하다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그렇게 관련자를 직접 만나고 나서 바로 수사에 착수를 하고 이제 와서는 뭐 그냥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거 보세요. 2007년에 그때 이택순 경찰청장 있었죠. 예. 예? 예. 한화그룹의 이승현 회장이 그 아들이 싸우는 데 가서 몽둥이 들고 와서 무슨 보복 폭행을 했다던가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사건을 경찰이 수사하면서 이택순 청장이 한화그룹 관계자와 만났다고 해가지고 이 바로 황운하 씨가 그때 청장을 물러나라고 사퇴 요구를 한 적이 있어요. 기억합니까?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기억나죠? 예. 그걸로 징계까지 받았어요. 경찰청장은 사건 관계자하고 만난다고 물러나라고 퇴진 요구했던 사람이 자기는 사건 관계자 2번씩 만나고 다녀도 괜찮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좀 전제가 잘못됐다고 보는 게요. 확인해 보면 알겠습니다만 이거는 그 이전에 만났고 정철호 변호사 외에 다른 사람들 그게 더 이상하다는 거예요. 바로 연이어서 이루어지니까 더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서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면은 선거법 위반이 됩니다. 우리 당에서도 이거 지금 고발 지금 준비 중에 있다고 하고요. 14만 경찰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바로 이런 정치경찰 황운하 같은 분이에요. 윤석열만 문제가 아니라 황운하도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금태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울산의 검사로서 근무하면서 특수부 검사로서 이 수사를 해본 적이 있어서요. 사실은 이런 일에 대해서, 그 현실을 잘 아는데, 아까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엔 오해의 소지가 별로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경찰청에서 수사첩보가 내려갔지만, 수사첩보라는 것은 뭐 익명의 투서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개가 오면은 그냥 그 현지로 내려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경찰청장이 울산청으로 뭐 울산시장에 대한 첩보가 내려간다 해서 그걸 미리 보고 있지는 않죠. 예. 수많은 첩보 중에 하나일 뿐이죠. 예. 그리고 이 사건이 어쨌거나 수사 중에 만약에 관련자들을 만나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만났으면 모르지만 지금 경찰에서 파악하기로는 이 사건 수사에 착수하기 전에 뭐 송철호 변호사가 됐건 누가 됐건 만났고 또 황운하 청장이 김기현 시장도 만났죠. 여러 사람들을 지역 인사들을 만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도 검찰의 울산지검에 근무를 하면서 그 당시에 아직 정치에 뛰어들지 않았던 김기현 시장님이 변호사일 때 만나서 지역 사정도 듣고 또 법률적인 문제도 의논했던 생각이 납니다. 그 당시에 송철호 변호사도 만났어요.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분들을 만나지 않으면 지역 상황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사건이 수사 중에 있지 않을 때 만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비판이 나왔는데 막말에 대해서는 뭐 존경하는 박지원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그냥